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챔스 조금 일찍 해보려고 하는데, 자, 챔스가 오늘 이제 8라운드예요. 8라운드. 이제 올 시즌부터는 챔스의 포맷이 조별리그가 아니라 풀리그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한 팀당 경기를 8개씩 치르는데 그 이제 최종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리버풀이나 바르샤처럼 이미 진출이 확정된 팀들도 있고, 맨 아래쪽에는 이미 탈락한 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랑 붙느냐에 따라서 이런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얘기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풀리그로 바뀌면서 챔스의 순위 산정 방식도, 원래는 챔스가 이게 좀 상대전적을 많이 받잖아요. UEFA의 이런 방식 때문에. 근데 풀리그에 맞게 득실차, 그 다음에 이제 다득점, 그 다음에 뭐 원정 다득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첫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셀틱은 빌라가 지금 13점으로 9등이고 셀틱이 12점으로 18등이에요. 빌라는 이겨야지 그나마 직행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9등이거든요. 잘만 하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자빠지면은 빌라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13점이니까. 딱 이제 한 계단만 올라가는 빌라는 직행이거든요. 빌라는 이겨야지 직행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셀틱은 얘네들은 그래도 18등이니까 플레이오프는 확정이에요. 홈에서 하냐 원정에서 하냐 그 차이인데, 갈 길은 빌라가 급한 거죠. 둘 다 이제 직전 라운드에 빌라는 모나코한테 지고, 그리고 셀틱은 홈에서 영보이자에서도 똥줄승을 했습니다. 좀 만족스럽지가 못했었는데, 저는 뭐 치열하긴 할 것 같아요. 둘 다 뭐 셀틱은 버텨야 되고, 이기면은 또 이제 홈에서 치를 수가 있으니까 좀 치열하긴 할 것 같은데, 경쟁력은 빌라가 더 있어 보입니다. 센터백들이 부상이 있어도 뭐 콴사 같은 애들, 밍스 같은 애들 쓰면은 어려울 것도 없어 보인다 이랬었고, 저는 이거는 빌라 쪽을 보는데 대승 가능성보다는 좁은 스코어가 예상이 돼요. 빌라 승이라든지 좀 더 배당 원하면은 뭐 햄무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아탈란타인데, 바르셀로나는 지금 승점상으로 전체 2등, 아탈란타도 지금 7등이거든요. 승점 14점으로. 바르시아는 직행 확정이고, 아탈란타는 비기면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두 팀 다 지금 리그에서는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입장이고, 선두를 추격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얘네 둘 다 리그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게 바르셀로나가 직전 경기 벤피카 원정에서 슈체츠니의 호러쇼로 다시 이제 뭐 인야키 페냐를 쓰라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올 지경인데, 아탈란타는 리그는 별로였지만은 이제 레테기의 연속골이라든지, 그리고 직전 경기 챔스에서도 슈트룬그라츠를 그야말로 반코트로 팼거든요. 여전한 운영이나 공격력을 보여줬다. 리그에서는 살짝 부침이 있지만은 여전히 챔스에서는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요즘에 챔스에서 바르셀로나 경기가 오바도 많은 점이라든지, 그리고 아탈란타도 얘네들도 수비보다는 공격으로 증명을 해온 팀이잖아요. 뭐 레테기가 최근 부상 복귀 이후에는 미친 포스인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어느 정도 나는 아탈란타가 비비긴 해줄 것 같아. 이 경기는 아직까지 그 바르셀로나의 명단이 어떨지 그런 것들이 잘 모르겠는데, 바르셀로나가 진출이 확정이어가지고 좀 가볍게 임한다면은 저는 아탈란타가 어떻게 해볼 심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바라든지 아탈란타의 프렌,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르시아가 얼마나 주전들을 좀 덜 투입하냐,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탈란타는 무조건 7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 다음 경기는 레프 대 스파르타인데, 레버쿠젠은 지금 승점 13점으로 딱 8등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순위를 보면은 레버쿠젠이 지금 13점으로 진출 가능권에 있는데, 13점 팀들이 밑에 4팀이나 더 있거든요. 빌라, 모나코, 페네로드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 6팀 중에 득실이 제일 높아요. 플러스 6으로 안정권인데, 일단은 레프는 무조건 이겨야죠. 8등 자리를 사수로 하려면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승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홈이에요. 직전 경기 때 이제 레프가 꼬마 원정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친 게 아쉬웠잖아요. 경기력도 되게 좋았었어. 근데 꼬마 이제 미친 홈빨이랑 뭐 전투력, 투쟁심 이런 것들이 엿보였었고, 레쿠는 11연승이 깨져서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강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직전 경기 리그에서도 이제 라이프치히 원정 가가지고 비겨가지고 아쉽기는 한데, 근데 이게 프라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스파르타 프라하는 29등인데 승점 4점으로 이미 나가리가 된 상황입니다. 초반에 승점 좀 벌다가 이후에 5연패. 얘네들 뭐 이겨도 프로를 못 가고 이미 탈락이 확장이에요. 근데 이제 프라하는 리그가 지금 체코 리그가 그 후반기가 재개가 안 됐습니다. 뭐 체력적인 여유라든지 베스트를 가동할 만은 한데, 그리고 직전 경기 또 이제 홈에서 인터밀란한테 1점 차로 크게 지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아마 레버쿠젠이 반코트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양팀의 뭐 동기부여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크고, 저는 레버쿠젠이 이 8등 자리에 있는 거, 이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같은 승점이 이제 뭐 빌라나 모나코 얘네들의 추격도 받고 있는 입장이고, 또 혹시라도 위에서 자빠진다면은 레버쿠젠이 이 득실을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저는 다득점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행까지 조직이 좋은 경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돌문 대 샤흐타르 경기인데 돌문은 승점 12점으로 14등이고 샤흐타르는 7점으로 27등이에요. 샤흐타르가 이제 막바지 때 승점을 좀 따가지고 그래도 얘네들이 좀 희망이 있습니다. 승점 7점이어가지고 혹시라도 여기 이제 승점 10.9로 여기서 좀 떨어진다면은 샤흐타르가 만약 이 경기를 잡는다. 그러면 샤흐타르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셈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얘네들도 득실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되게 낮은 그런 확률이긴 한데 샤흐타르는 이기더라도 다른 뭐 승점 8점 팀인 맨시티라든지 자그레브 얘네들이 이겨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탈락이에요. 24등 안에 못 들어. 얘네가 자빠져도 득실이 마이너스 6이라 꼭 대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률이 엄청 낮은 겁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등인데 득실이 플러스 8입니다. 그 12점 승점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아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릴이나 브레스트 승점이 1점 앞서긴 하지만은 득실상으로는 돌문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얘네들이 자빠진다면은 진짜 신락 같은 직행 희망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돌문도 희박해요. 뭐 돌문은 만약에 오늘 샤흐타르한테 못 이긴다 그러면은 지금 순위상으로는 16등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밑에 바로 미넨이나 레알 마드리드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돌문도 이제 누리사인 감독도 자르고 이미 조진 시즌이지만은 저는 그래도 돌문에 미친 홈발 이거라면은 저는 이 경기랑 다음 플레이오프에서 또 홈경기니까 그것도 할만할 것 같거든요. 샤흐타르는 무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돌문이 그 점을 노린다면은 일단 뭐 돌문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바 생각도 조금 나네요. 이거는요. 샤흐타르나 돌문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오바도 보기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브레스트 대 레알 마드리드. 브레스트는 13점으로 13등, 레알은 12점으로 16등입니다. 두 팀이 브레스트가 오히려 순위가 높아요. 레알은 이미 3번이나 져가지고 직행은 솔직히 힘들어. 근데 뭐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잘하기도 하는데 일단 승점상으로 어렵고요. 이 와중에 브레스트도 얘네들이 챔스에서 꽤나 잘해오다가 비슷한 체급의 샤흐타르한테 지기도 하고 선전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요즘에 레알 마드리드는 안첼로티 감독이 시즌 마치고 떠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 은바페가 많이 살아났죠. 은바페가 최근에 이제 5경기 동안 8골로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제 레알은 앞으로 리그에서도 지금 그 라리가 1등이잖아요. 밑에서 여러 팀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어. 꼬마도 그렇고 바르시아도 그렇고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2월 초 꼬마와의 경기까지는 그래도 리그 페이스 상대들이 수월한 편이거든요. 챔스에 집중할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브레스트가 생각보다 챔스 초반에 선전했던 게 거슬리긴 한데 근데 이거는 레알이 흔들릴 때면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레알이 확실히 단단합니다. 동기부여도 확실하고 해가지고 저는 뭐 레알이 플레이오프를 뭐 원정에서 치를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원정이지만은 저는 레알의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랑 AC 밀란인데요. 디나모 자그레브는 승점 8점, 26등이고, 밀란은 15점으로 6등이거든요. 그래서 순위상으로는 이게, 그 밀란은 일단 여기 있어. 근데, 사실 지금 뭐 득실도 플러스 4로 많이 좀 딸리는 와중에 있고요. 밀란은 밑에 있는 팀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얘네들도 진짜 조금만 힘을 내면은 잘하면은 밑에서 위에 팀들이 자빠지면은 얘네들도 올라갈만 하거든요. 그래서 자그레브도 홈에서 엄청나게 지금 동기부여가 센 상황이에요. 나는 밀란이 비기거나 진다면 승리하지 못한다면 플레이오프로 자빠질 수도 있다. 자그레브는 이기더라도 위쪽 팀들이 못 이겨야 되는 그런 전제가 따르는데 그 이제 자그레브가 아스날 원정에서 생각보다는 잘 버텼지만은 결국엔 3대 0이었었고 밀란은 이제 지로나한테 1대 0으로 겨우 이겼거든요. 아직까지 밀란은 이제 감독 바뀌고 표면적으로는 콘세 이상 체제에서 표면적으로는 괜찮지만은 부상이라든지 체력 문제 제대로 좋은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원정이어서 밀란이 약간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고 뭐 밀란의 승배당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저는 그냥 햄무가 조금 더 땡기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나는 못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밀란의 승리를 낙관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저는 밀란의 일반 승 가능성 그런 것들은 메리트가 없어 보여가지고 이기더라도 그냥 햄무 정도 얌전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뮌헨 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인데 자 뮌헨이 지금 승점상으로 되게 위기예요. 위기. 바이에른 뮌헨은 여기 15등. 그래서 아직까지 뮌헨은 뭐 진출 가능권이야. 홈에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칠 수 있는 단계이긴 한데 뮌헨이 원래는 얘네들이 이제 챔스 하위 단계 조별 스테이지의 귀신이거든요. 거의 한 40경기 동안 안 졌었다 막 이랬었는데 빌라한테 패배한 이후로는 뭐 바르시아한테도 지고 뮌헨이 많이 흔들리긴 하죠. 특히 직전 경기 때도 이제 페이노르트 원정 이거를 진 게 정말 아쉬워요. 또 이제 케인이 제가 요즘에 필드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찬스를 날리고 페이노르트의 우주방어에 그냥 너무 약했었어요. 물론 이 경기는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홈경기고 상대가 이미 브라티슬라바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7전 전패예요. 7전 전패. 이래가지고 사실 뭐 걱정이 크게 없는데 뮌헨이 지금요 보면은 얘네들도 같은 승점인 돌문한테
승점 12점인데 지금 그 득실차가 밀리잖아요. 플러스 6으로. 레알한테는 1점 앞서긴 하지만은 최종전의 난이도를 생각하면은 저는 이거는 미넨이 앞지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돌문을. 미넨은 위쪽에 있는 승점 13점 tilde 얘네들이 전부 다 막 나가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직행보다는 플레이오프가 유력하긴 해. 그래도 홈에서의 플레이오프를 단단히 할 필요도 있고 저는 그냥 미넨이 대승할 거라고 봅니다. 뭐 배당도 그렇고 저는 뭐 미넨이 크게 이긴다는 마인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츠부르크 대 ATM 경기인데, 자, 레알한테 잘츠부르크 개처발렸었죠. 지금 1승 6패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던 잘츠부르크가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고, 잘츠부르크 여기 있습니다. 34등. 밑에서 3등이에요. 이미 탈락입니다, 탈락. 이름값 대비 전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이제 꼬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얘네들도 꽤나 위에 있죠. 5등에 있습니다. 홈에서 레버쿠젠한테 바리오스가 진짜 멍청하게 퇴장을 당했는데도 미친 역전승을 거뒀어요. 15연승을 달리다가 레가네스에 끊겨가지고 분위기도 좀 안 좋았었고 홈 연승도 비아레알한테 비겨가지고 끝났는데 근데 얼마 전에 비아레알전도 얘네들이 로테이션을 꽤나 돌린 거 보니까 저는 잘츠부르크전을 확실하게 주전을 쏟아 부어가지고 지켄을 굳힌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아마 꼬마가 원정이지만은 좀 주전들을 많이 쏟아 부을 것 같고 승리를 무조건 노릴 거다 그거고 뭐 잘츠부르크는 얘네들도 오스트리아 리그가 재개가 안 돼가지고 할 것도 없으니까 이 경기는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꼬마가 생각보다 상대를 막 조져놓지는 못하잖아요. 골을 못 쑤시는 팀이어가지고 큰 점수차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꼬마도 이기기만 하면은 승점 15점으로 현재 승점 15점인데 이기기만 하면은 네, 직행이 유력하니까 그냥 적당히 넣고 지킬 것 같아. 이거는 뭐 잘츠부르크가 되게 별로긴 한데 꼬마의 특성상 상대를 완전히 막 조실 정도로 팰지 몰라가지고 큰 마해는 약간 겁나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1마인 정도는 봐도 되는 배당 같습니다. 이거는요. 지로나 대 아스날 경기. 자, 지로나는 얘네들도 승점 3점, 31등, 이미 탈락 확정이에요. 뭐 아스날은 승점 16점으로 3등이어가지고 여기 있거든요. 얘네들은 뭐 저도 어지간해서는 직행 확정입니다. 어지간하면은 웬만하면 직행이다 뭐 그런 건데 근데 뭐 딱히 근데 아스날이 이 경기에 힘을 뺄 이유는 없기는 해. 규모로나 여러 면에서 아스날이 많이 앞선다 그런 거고 근데 헨슨까지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저는 뭐 아스날은 이 경기 다음에 바로 이 지로나랑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시티랑 리그 홈 경기가 있거든요. 지금 아스날은 그래도 리버풀을 추격하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 아스날이 이 경기는 좀 관리를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지로나도 못 믿지만은 아스날이 100%를 가동하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살짝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배당이 그냥 아스날이 별로니까 아스날을 뭐 챙기기는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아스날의 햄무 가능성도 살짝은 보고 싶어요. 이거는 아스날을 완전히 믿기에는 살짝 걸림돌이 있긴 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인터밀란 대 모나코 경기. 인터밀란은 소소하게 잘 이겼어요. 얘네들이 인터밀란 순위상으로는 위쪽에 있어 4등이거든요. 근데 7경기 5승 1무 1패인데 8득점 1실점. 지금 챔스에서 되게 언더팀이란 말이야. 실점도 딱 한 점밖에 없고 이길 때도 그렇게 막 시원하게 못 이겼다. 최소 실점이고 득점도 매우 적어요. 4등에 위치해 있는데 8득점이다 8득점.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인터밀란은 지더라도 아스날처럼 직행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마 인터밀란도 홈이니까 질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무튼간에 챔스에서 인터밀란은 마행 갈 만한 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나코도 지금 승점 13점으로 10등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모나코도 뭐 지게 되면은 얘네들도 플레이오프를 원정에서 치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번에 승점 13점 팀 여기부터 12점까지 이렇게가 전부 다 몰려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나코 여기서 한번 자빠지면 그냥 바로 원정에서 챔스 치르는 거거든요. 언제든 뒤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모나코는 지키려고 애를 쓸 텐데 무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인터밀란이 바로 직전 레체 원정에서도 로테를 많이 돌리고 대승을 거두기도 하고 워낙에 인터밀란은 이제 로테 관리가 잘 되는 팀이고 챔스에서 득점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분위기는 많이 끌어올린 편이거든요. 뭐 인터밀란이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은 홈이라면은 인터밀란의 우세를 점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것도 인터밀란의 배당이 그냥 별로예요. 그래서 뭐 인터밀란의 햄무 같은 거 좀 맛없는 배당 안 가고 싶어가지고 갈 거면 그냥 고배당 쪽으로 인터밀란의 햄무 같은 거 혹시나 모를 무승부 가능성 둘 다 특히 이제 인터밀란은 비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해. 저는 인터밀란 햄무를 조금 더 우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이 챔스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믿고 갈 만한 팀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유벤투스 대 벤피카인데 얘네 둘 다 승점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중위권에 있는데 유벤투스는 12점으로 17등에 있고 벤피카는 10점으로 21등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벤투스는 불의예전에서 힘을 못 쓴 무승부에 그쳤고
나폴리한테는 역전패 당했거든요. 저는 이제 못다보리 얘네들이 수비 라인은 낮고 템포는 느리다. 압박도 헐겁다. 당연히 이제 현대 축구의 화두는 되게 강한 압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세게 걸려면은 이런 타이트하게 좁은 간격을 유지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못다볼은 리스크 감수는 싫어. 그래서 라인이 되게 낮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은 유벤투스가 맨시티가 최저점일 때 잡은 게 그걸 막 높게 치면 안 될 것 같아. 못다가 막 볼로냐에서는 괜찮았지만 유베 정도 클럽에서는 챔스 레벨에서는 당장에 막 결과를 낼 수 있는 감독처럼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유벤투스라는 이런 이름값 대비 포스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벤피카는 홈에서 얘네들 정말 바르셀로나한테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었죠. 그리고 뭐 리그에서도 직전 경기 때 로테를 많이 돌리더만은 하위권 팀한테 패배까지 했습니다. 역전패까지. 둘 다 갈 길은 바빠. 근데 얘네들도 맞대결 상으로는 2년 전에 벤피카가 이제 홈이나 원정 둘 다 이긴 적도 있었었고, 2014년에 유벤투스가 한창일 때도 유로파에서 벤피카가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대항전에서는 벤피카가 유벤투스 사냥을 잘했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이 경기도 그냥 무승부 가능성 정도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벤투스는 반드시 이겨야지 홈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여기를 바라볼 수는 있는데, 글쎄 위에서 자빠질지 모르겠네. 저는 무승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벤투스를 높게 안 보는 셈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페이노르트인데, 자, 얼마 전에 리버풀이랑 했을 때 릴을 제가 모든 대회 21경기 무패행진 중이었었다. 근데 리버풀에 안필드 가서 깨졌죠. 근데 그 경기도 저는 2프렌을 말했었고 2프렌이 됐었습니다. 퇴장까지 있었는데 한 점 넣는 저력을 보여줬었고, 저는 뭐 릴은 고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바로 또 리그에서 연패까지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무패 행진이 깨지면은 연이어서 막 부진한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딱 이제 지금 릴이 그런 모양새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 대회 내내 업셋도 굉장히 많이 이뤄냈습니다. 레알 잡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좀 끈적이는 팀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페이노르트도 직전 경기 때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잡는 파란을 보였었고, 중간에 원래 이제 주중에 원래 주말에 리그가 있었는데 주말에 리그가 없더라고. 일주일 동안 그냥 통으로 쉬었습니다, 페이노르트가. 그래서 조건상으로는 페이노르트가 괜찮지만은 그래도 릴은 홈만 따지면 이번 시즌 내내 9승 3무 1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진거도 1패도 PSG한테 진 거여가지고 막 홈에서 페이노르트한테 패배를 추가할 것 같지는 않아. 지금 얘네들 순위상으로도 12등, 11등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홈 어드밴티지를 유지하기 위한 싸움인데, 지는 쪽은 원정 플레이오프로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직행권 팀에서 몇 팀 자빠지면은 다득점 승리 시에는 직행 가능성도 릴도 있긴 있어가지고, 어쨌든 릴은 열심히는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릴 사이드를 보는 게 맞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이제 맨시티랑 브리엔데요. 자, 맨시티가 지금 대단히 위기입니다. 맨시티가 지금 승점 8점으로 25등이거든요. 지금 상태로 맨시티는 챔스 탈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브리에 상대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든 승리를 하고 위쪽 팀들이 가라앉기를 바라야 되는데, 가능하면 맨시티도 점수를 많이 뽑고 이겨야 돼요. 당장 이제 브리에가 여기 있거든요. 20점. 여기 있는데 20등에 있는데 승점 차이가 이제 3점 나잖아요. 그래서 맨시티가 만약에 브리에를 잡는다, 그럼 승점 11점이 되고 득실차로도 브리에를 앞서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맨시티는 무조건 이기기를 바랄 거야, 당연하게도. 근데 브리에는 이번 대회 때 대패도 별로 없고 꽤나 잘 버티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맨시티 원정인 게 거슬리죠. 어지간해서는 이것도 맨시티가 동기부여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맨시티를 보는 게 많은데, 지난번에 파리 생제르맹전처럼 좀 역배뜨는 게 무서우면 그냥 안 건드려도 됩니다, 이거는요. 저는 지금 맨시티는 뭐 배당 메리트도 없고 이길 거는 같은데, 브리에도 나름대로 잘 버텼기 때문에 또 얘네들도 지면은 바로 탈락하는 그런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건 아예 메리트가 없는 경기 같아. 저는 안 가고 싶은 경기예요. 그만큼 맨시티가 지금은 보기 좋은 시점이 아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PSV랑 리버풀 경기인데요. 자, 이거는 리버풀에 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승팀입니다. 7전 7승이에요. 챔스 포맷이 바뀌고 첫 풀리그를 전승으로 장식을 한다면 그것도 기분은 좋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리버풀도 리그도 되게 바쁘고 PSV 원정까지 이거 쓸모없는 경기인데 여기까지 힘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PSV도 지금 승점상으로는 11점으로 19등이니까 플레이오프는 갈 거는 같아. 위에서 좀 몇 팀이 자빠지면 홈 2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리버풀 상대로 승점 얻어내는 게 되게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리버풀에 지금 명단이 나왔거든요. 리버풀 지금 명단을 보면은 거의 뭐 2군급이거든요. 2군급. 뭐 살라라든지 뭐 반다이크 이런 애들 당연히 없고, 중원에서도 뭐 흐라벤바르라든지 메칼리스터 이런 애들 다 없어요. 유스도 많이 꼈고, 마지막 경기는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사실상. 최종전에 뭐 주전을 거의 뭐 전원 제외한급으로 썼고, 저는 리버풀은 못 볼 것 같아요. 리버풀이 물론 저도 좋게 치는데 이 정도로 임하는 거면은 그냥 던진 거거든.
그래서 PSV는 최종전에 오히려 좀 수혜를 본 셈이고 잘 풀린다면 승리도 가능할 거는 같아요. 전 이거는 아직까지 뭐 PSV가 이게 뭐 정배인지 역배인지는 모르겠는데 프렌드 받으면 프렌드 봐도 될 것 같아 저는. 그 다음에 뭐 슈트은그라츠랑 라이프치 이건 둘 다 탈락 확정이어가지고 이런 경기 안 가는 게 맞겠죠. 그나마 라이프치가 좀 더 윗급이긴 한데 슈트은그라츠도 얘네들 딱히 뭐 홈에서 최종전은 뭐 홈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도 같기도 하고 이런 경기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상책입니다. 둘 다 동기부여가 아예 없어요. 라이프치가 주전을 많이 뺄 수도 있는 거고 이 경기는 안 가는 게 상책이고. 자, 근데 스포르팅 리스본이랑 볼로냐인데요. 스포르팅 리스본은 승점 10점 23점입니다. 23점. 그래서 23위입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맨시티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되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면은 스포르팅은 비기더라도 승점이 11점입니다. 득점이 플러스 1이어가지고 기껏해야 이제 맨시티가 올라오는 정도고 자그레브는 보면은 득실이 마이너스 8이죠. 같은 승점 11점이어도 스포르팅이 이제 그 득실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그레브가 밀란 상대로 이걸로 뒤집지 못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비겨도 어지간해서는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뭐 슈투트가르트가 PSG를 잡아버리면 PSG가 또 밑으로 가니까 일단은 저는 스포르팅은 비기면은 플레이오프는 사수한다. 이미 뭐 얘네들이 이긴다고 해가지고 홈에서 열리는 뭐 그런 조건을 뭐 가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얘네들은 뭐 비기면은 플레이오프는 사수하는 거거든요. 지지만 않으면 돼 그냥 스포르팅은. 근데 볼로냐가 보니까 볼로냐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미 탈락 확정인데 근데 주중 경기 때 로테를 엄청 돌렸어요. 전반전에만 보니까 로테 엄청 돌리고 후반전에 좀 많이 넣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경기에 전력을 좀 쏟을 것 같기도 해요 볼로냐가. 최근에 분위기도 좋았었고 직전에 이제 홈에서는 돌문이라는 되게 빡센 팀을 상대로 역전으로 챔스 첫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뭐 구단의 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힘 좀 쓸 것 같아. 근데 뭐 물론 이거는 스포르팅도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그냥 수비적인 운영을 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요케레스 같은 애들도 그렇고 요케레스도 요즘에 그냥 꾸준히 잘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나는 볼로냐가 프렌이면은 프렌을 보고도 싶어. 볼로냐 요즘에 좀 살아나가지고 만만히 볼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언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언더도 보기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스포르팅이 그냥 비기만 해도 어지간해서는 진출은 할만하다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글쎄 스포르팅이 한창 잘 나갈 때보다 아모린 감독 잘리고 나서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저는 볼로냐의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믿을만한 정도는 아니죠. 이것도 고배당 같은 거 간다면 그냥 보는 정도고. 자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대 파리 생제르맹 승점 10점 24등이랑 22등 대결이거든요. 슈투트가르트 여기 있고 파리 생제르맹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등인 맨시티가 브리에랑 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자그레브 역시 승점 8점이어가지고 밀란을 잡아버리면 승점 11이니까 이 두 팀 중에 슈투트가르트나 파리 생제르맹 중에 지는 쪽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 있기는 하거든요. 멸망전이야 사실상 멸망전. 그래서 이게 또 현상 유지 무승부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쫄리는 쪽은 골득실이 밀리는 마이너스 1인 슈투트가르트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 비겨버리면은 맨시티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같은 승점 11에 맨시티가 슈투트가르트를 앞지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조금 더 쫄리긴 할 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12경기 동안 8승 3으로 잘 안 지고 있고 슈투트가르트는 이제 후반기에 마이츠한테 져가지고 분위기도 꺾인 모양새거든요. 사실 이거는 예측이 엄청 까다롭긴 하지만은 결국에 이 경기를 그냥 비긴다. 쫄리는 건 슈투트가르트여가지고 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오바 정도는 예측을 해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분위기로는 PSG를 봐도 나쁠 건 없는데 저는 슈투트가르트가 조금 더 기세를 좀 올려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오바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보이 대 츠르베나 지베즈다도 있는데 이거는 뭐 둘 다 탈락 확정이에요. 패스하는 게 맞는데 그나마 이번 대회 보여준 거로는 이제 레스타 베오그라드, 츠르베나 지베즈다가 조금 더 많긴 하다. 그리고 세르비아 리그는 아직도 개막을 안 했고 베스트를 가동할 만도 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지금 영보이즈가 이번 대회에 챔스 독보적인 꼴찌거든요. 승점 뭐 0점에다가 득실도 그냥 최악에다가 이러고 있는데 매번 영보이즈의 장피에르 은싸메 이런 애들을 뭐 떠나보낸 게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냥 뭐 희망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이니까 영보이즈도 챔스에서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상황상으로 영보이즈는 지금 리그가 개막을 했거든요. 슈퍼리그가. 반면에 얘네들 이제 2월달 돼서야지 그래야지 세르비아 리그가 재개를 하다 보니 영보이는 굳이 이 탈락한 경기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거든요. 츠르베나 지베즈나 할 것도 없고 좀 힘을 쓸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본다면은 나는 그냥 츠르베나 지베즈다의 원정승을 보는 느낌 고배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선택이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까지 챔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챔스는 내일 고배당 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축구는 고배당 보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그 순위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그냥 고배당 쪽 노리는 게 괜찮고 그 동기부여가 많이 있는 그런 팀들의 마행 쪽을 보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